지난 3월 SVB의 파산이 있었고 이후로 미국의 작은 은행들은 예금의 대량 인출이라는 시련을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의 노력에 의해서 위기는 즉시 봉합이 됐고 지금은 꽤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문제는 시장의 생각이 아직도 반반으로 갈려있다는 거예요. 아직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은행 위기는 끝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얼마 전 방송에서 저희 역시 은행 위기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예금 인출 사태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미국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위기가 얼마나 정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방송에서 은행 위기는 원칙적으로 끝이 났고 오로지 심리적인 문제만 남아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적지 않은 정도는 아니고 유명한 그룹급 인사들의 발언은 거의 대부분 은행들의 위기가 조만간 다시 시작이 될 거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아빠가 은행 위기는 끝났다고 했었던 이유부터 설명하는 게 순서겠지? 이유는 최종 대부자인 연준이 아주 빠르게 원인을 차단시켰기 때문이었죠. 이번 위기의 핵심은 AFS 계정에 있던 TV가 현금화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예금을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줄파산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연준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TV를 액면가 그대로 담보가치를 잡아주고 대출을 해주면서 원인에 대한 치료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아직 남은 걱정거리가 뭐라고 그랬었지? 심리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수술이 이게 완벽하게 잘 끝났다고 모든 환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금은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다른 곳으로 이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또 그 부분은 오로지 각자의 생각에 달린 문제라서 함부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은행 위기가 진짜로 끝났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결국 예금 인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답이 나오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 예금 인출 부분을 정확히 어디에서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두 군데를 보면 알 수 있지. 예금이 인출되었을 때 그 돈들이 가는 곳, 또 하나는 예금 인출이 되었을 때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창구겠지. 그럼 우선 예금이 인출되면 그 돈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었지? MMF죠. 안 그래도 MMF 잔고를 찾아보긴 했는데 미국에서 MMF로의 자금 유입 기조가 다행히 좀 전환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CNBC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협회 기준 4월 19일로 끝난 한 주간 MMF의 총 자산은 직전 주보다 686억 4천만 달러 정도 감소를 했어요. SVB 파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만 하던 MMF 잔고가 감소했다는 건 결국 그동안 은행들에게서 현금이 빠져나오고 있던 흐름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은행 위기가 끝났다는 주장에 조금 더 마음이 가요. MMF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후에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 그럼 이번에는 예금이 인출되어서 은행이 돈이 부족해졌을 때 그 은행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를 확인해야 되겠지. 재할인 창구랑 BTFP죠. 그렇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연준의 보고서를 보면 4월 19일까지 7일간 차입액이 이전 주에 1,395억 달러 대비 44억 달러 증가했어. 우선 전체 대출 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겠지. 대출을 위해서 혹은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대출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뭐 절대 아니니까 당연히 후자겠네요.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대출 규모 지수는 확연하게 하락 중이잖아요. 게다가 연준은 4월 베이지북에서도 고용 물가와 함께 소비 제조 부동산 부문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일부 지역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가 언급됐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1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더 중요한 것은 BTFP 창구를 통한 대출 증가야. 이수가 재할인 창구와 BTFP의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해 줄래? 미국의 은행들이 예금 인출 사태로 현금이 부족해지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창구라는 점은 재할인 창구랑 BTFP가 같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BTFP는 헤어컷이 전혀 없다고 했죠. 한마디로 재할인 창구는 건강한 은행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라면 BTFP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은행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라는 거. 아주 잘했어. BTF를 통한 대출이 증가했다면 예금 인출이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겠죠. 이 BTFP를 통한 대출은 718억 달러에서 740억 달러로 증가했어. 근데 이 MMF를 보면 마치 예금 인출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듯하고, 근데 또 BTFP를 보면 예금 인출 사태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둘 중에 어떤 신호가 조금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BTFP지. MMF에 유입되는 자금이 감소했다는 게 무조건 은행 예금 인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내 생각이 맞다면 요즘 미국 소득세 납부 기간이잖아. 그 때문에 대규모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MMF의 감소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TGA, 그러니까 재무부 현금 계정이 증가했거든.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려고 MMF에 있던 돈을 찾았다는 말이 되겠지. 하지만 조금 전에 이수가 말했듯이 BTFP는 좀 건강하지 않은 은행들이 대출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예금 인출과 더 관련이 깊다고 봐야 해. 제가 지방은행의 CFO라도 BTFP를 웬만하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리 2년 동안 빌려간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연준으로부터의 대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는 결국 부실은행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도 있다는 건데, 건강한 은행이라면 제할인 창구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FP의 대출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면 지방은행들의 예금 인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이제 곧 5월이잖아요. 5월에는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이 또 유행가처럼 또 퍼지고 있는데, 예금 인출도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진짜 다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매년 5월이 되면 늘 한 번씩은 나오는 격언이지. 5월 되면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드라이빙 시즌이 되면서 휴가를 떠나거든.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을 지켜볼 수 없으니까 매도하고 가게 되는데, 그런 흐름이 집중되면서 5월의 증시 흐름이 가장 나쁜 것은 사실이긴 해. 아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찾아보라고 했었지? 네, 지난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매니저들의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로 줄어든 걸로 확인됐어요. 이 설문조사는 지난 4월 6일에서 13일에 이르는 일주일간 총 6,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5조 원을 운용하는 총 249명의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물가는 좀처럼 잡힐 것 같지 않고,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은 잠시 덮어진 은행 위기가 하반기에 돌출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채권 보유 비중을 무려 10%나 늘린 거겠죠. 그만큼 주식 비중은 줄였다는 말인데, 시장을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2009년 이후로 주식 비중이 제일 낮다고 했었는데, 2009년 3월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증시가 최저점을 기록을 했던 시기였으니까 그때보다 낮다면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겠죠. 뿐만 아니야. 빅스가 17%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 스큐 지수는 상승하고 있어. 이 스큐 지수는 외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비교하는 그런 지표인데, 오로지 과외가격만 비교하기 때문에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쏠리는 경우를 잘 보여주는 지표야. 변동성 지수가 17%까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스큐가 상승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의 극단적인 비관 심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포인트야. 방금 스타급 머니 매니저들의 채권 비중은 높아졌고 주식 비중은 최저치를 찍었다고 했잖아. 이미 주식을 매도할 만큼 매도했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어지간하게 악재가 또 튀어나와도 스타급 머니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나올 주식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 또한 변동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스큐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런데 뭘 팔겠어?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보유하는 게 정답이지. 주가는 통곡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요즘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려볼게요. 은행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연준과 FDIC의 노력으로 병증이 발현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은행 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타급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 말은 결국 어지간한 악재가 나와도 딱히 나올 매물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주가는 작은 조정을 반복하면서 굼실굼실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